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쏘는 매뉴얼대로 이제 했다라고는 했는데 한쪽이 지금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 그쪽을 비워놓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매뉴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관은 초기에 2명이 출동을 했고 아마 추가적으로 더 출동하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또 따라가서 이제 제압을 했죠. 그런데 아마 시민은 양쪽에 다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한쪽을 막으면 한쪽은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한 가지 문제를 제기드리면 테이저건은 왜 빗나갔는가? 상대방이 날렵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또 잘 쐈더라면 아마 테이저건으로 초방에 제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테이저건을 사격하는 훈련이 의무적으로는 연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요? 그러니까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지난 한 4년 정도의 이 총기나 테이저건 사용량을 보면 총기는 한 32건 정도가 사용됐다고 해요. 아마 좀 이제 권총 사격 훈련은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테이저건 훈련이 하나도 없다. 그 이유가 있는데 네. 테이저건은 지금 이 같은 기간 동안에 권총보다 30배 이상 사용이 돼서 940건이 넘게 사용이 됐어요. 테이저건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테이저건 한 번 쏘면 카드리지가 있는데 45,0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탄의 경우에는 3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이게 오늘 민청장이 밝힌 내용이에요. 테이저건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을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훈련을 못한 이유는 이제 그런 돈 때문 내지는 규정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맞는 말인데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6월에 있었던 경남에서 테이저건 쏘다가 이제 맞아서 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경찰들이 조금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꺼리겠네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가 총을 쐈는데, 그러니까 테이저건 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책임을 또 본인이 고스란히 또 져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아까 그 경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훈련을 많이 안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테이저건을 쏘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맞아버리게 되면 또 사실은 본인이 또 문제가 또 커질 수 있거든요. 테이저건에 대해서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과는 달리요, 경찰이 술에 취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순식간에 이제 제압해서 당시에 상당히 이제 잘한 사건으로 꼽혔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난해 8월인데요. 이 주치폭력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경찰관을 한 대 때렸습니다. 경찰관이 주춤하고 뒤로 물러났어요. 그 두 번째로 치려고 하는데 경찰이 제압을 하는데 한 방에 쓰러뜨리죠. 그런데 이 유도의 업어치기 기술로 1초 만에 제압. 사실 한 대 얻어맞고 2대째 이 주먹이 날아오는 걸 피하면서 제압했는데 저기 잘 보시면 그 맞는 이 주치자가 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질 때 경찰관이 머리를 감싸요, 손으로. 심지어는 부상까지 방지하면서 완벽한 기술을 구사했다고 굉장히 찬사를 받았던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흉기가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뭐 약간은 다르지만은 상당히 이제 잘된 조치로 2017년이면 뭐 2년도 채 안 된 2017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찰하고 오늘 이번 사건에서요. 경찰하고 이제 대치가 좀 길어지니까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흉기를 둔 이 A군한테 회유를 했다고 해서 당시 화면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을 보고 일부 언론에서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아직 모릅니다. 그건 그러니까 가족으로 이제 추정만 되고 어떻습니까? 저런 범행 현장에서 가족이 와서 이제 설득하는 것 이게 이제 그 범인한테 이게 설득이 됩니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엄마나 뭐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이 조금 주춤하게 되는 그리고 좀 뭔가 좀 망설이게 되는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대치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일부러 가족을 불러서 같이 그 경찰과 함께 회유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A군하고 B군이 처음부터 칼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화가 나니까 이 품에서 이걸 꺼내가지고 한 거였는데 아마 이 상황에서 저기 뭐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뭐 부르면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아마도 인근에 뭐 집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 아들이 그렇게 행동할 것을 미리 알고 좀 쫓아가가지고 말리려고 하던 예. 찰나에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전에 이미 이제 절도 계획을 세웠고 한 명이 먼저 잡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이쪽 가족들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위험하다라는 걸 생각해서 이제 쫓아다녔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기 예, 때문에 예. 그리고 반말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엄마가 이 아들에 대해서 조금 말리려고 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일단 뭐 설득은 안 됐지만은 그렇죠. 최악의 상황은 지금 이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부르면요. 자기에게 익숙한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시선이 그쪽으로 가요. 그 범인이, 가해자가. 예,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이 사람을 해하려는 행동을 하면서 시선이나 뭐 몸을 이렇게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틈을 타서 경찰이 딱 제압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훈련 같은 걸 네. 통해서 많이 좀 알겠습니다. 됐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더 큰 를 막는 불상사로 거죠. 번지지 않아서 일단은 다행입니다.